네, 여러분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진짜 싫어하나 봐요. 그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애라고 자꾸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두 모욕감을 주는 번이나 거. 만나자고 했는데 싫다 이렇게 두 글쎄 번 말이에요. 하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갔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싫다고 했어도 한 전 위원장이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어야 된다. 그게 정치죠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. 그래서 알았어. 나도 그러면 너 별로 안 좋아해. 이건 정치가 아니죠.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최소한 욕하지 못하도록 바꿔놔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진짜 싫어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용산의 심기를 좀 읽은 것 같아요. 용산에서는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좋겠어. 그런 생각을 익명의 관계자들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2027년 차기 대선 후보 경쟁자 미리 좀 혼내주자. 기싸움에서 이기자.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추측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치를 때 아마 홍준표 시장에게 좀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지 않은 챙겨드리고. 부분에 대한 괘씸죄도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, 네 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만났어야 했다. 그래서 최소한 한동훈 애라는 발언을 더 이상 못하도록 했어야 할 것 같아요. 한 전 위원장이 지금 몇 년생이죠? 73년생입니다. 그러면은 73년생. 애라는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지금 용산 심기를 이야기했는데 용산 심기가 어떻길래 저는 대구시장이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이 다 맞다 봐요.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니까 미리 싹을 자르자.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좀 확보하려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의도도 있을 거고요. 두 개. 거기다가 저는 가장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냥 정서적으로. 싫어요?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게요. 박근혜, 이명박. 두 분은 안 맞아요. 물과 기름이야.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실용과 박근혜 대통령 원칙이 안 맞아요. 그다음에 안 맞는 분이 이재명과 문재인. 두 분도 정서적으로 너무 틀려. 스타일이. 저는 안 맞다 봐요. 장성철 서정 또 한 명이 있어요. 또 한 명. 누구냐면 이준석과 안철수. 이준석 대표 안철수는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.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. 홍 시장은 뼛속 깊이 보수인데 한 위원장은 이념은 별로 없고 주로 실용 중도 이쪽으로 가니까 서로 안 맞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처럼 경쟁의 싹을 자르고 용산에 그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다.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애라는 말은 안 되는 게 이준석 대표는 12살 차이 나요.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 12살 어려요. 근데 한 번도 애라고 안 해. 그냥 이 대표. 이거는 홍 시장이 잘못된 겁니다. 어쨌든 애라는 표현은 조금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셨고 두 분이 보시기엔 어땠어요? 홍 시장님 대응? 일단 저도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본질적으로 MBTI가 서로 틀려서 안 맞고 MBTI가 어떻길래 궁금해지네요. 실질적으로도 네. 다음 대선 주제에 대한 견제 목적이 큰 것 같아요. 그런데 두 가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. 죄송합니다. 하나는 우리 편이 아니다.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냥개. 그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에 안 맞는 후보다라는 걸 계속 각인을 시키고요. 또 하나는 어린애란 표현은 저는 몇 달 뒤에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시장이 몇 달 뒤에 요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요. 뭔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파라 내가 애라고 하지 않았냐. 일처리 저렇게 한다. 그러니까 정치적 내공이 부족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예, 말씀하시죠. 예. 그래서 잔매에 장사 없다고 일단 때리고 보자. 잘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전당대회까지 소환한 거는 홍준표 시장이 한 3할 정도는 덕이거든요. 근데 일단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우리 편이 아니다. 내공이 부족한 애다. 요 이미지는 계속 씌워놓고 있는
듯한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면서도 원희룡 전 장관은 막 너무 고맙다. 우리 선거에 나와줘서 정말 고맙다. 이런 식으로 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잖아요. 예, 이거는 일부러 더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적의 적은 친구니까. 아니 그것도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다른 방송 인터뷰 나가서 아유 내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홍준표 시장을 많이 공격은 했지만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서 홍 시장님이 대구시장과 관련된 일 내가 뒷받침 잘해드렸고 이번에 홍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뭐 다른 분이 연락도 하고 제가 직접 또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간절한 모습을 보였다.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마음을 풀어가지고 내가 홍 시장을 만나게 됐다. 이런 식의 고백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. 2번 전화해가지고 싫어 그렇다고 말아요? 그건 안 돼요. 그러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가서 만나야 돼요. 자꾸 외부에서 아유 한동훈 안 돼요 나빠요 그러면은요. 그 홍 시장의 말이 대구 경북 당원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과 파괴력은 없다고 봐도 일단은 계속 한 달 동안 한동훈은 애예요. 우리를 파멸시킨 사람이에요. 라고 계속 얘기해봐요. 당원들이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생기면 아, 홍 시장 말이 맞네.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래요? 그럼요. 근데 예, 저는 말씀하시죠. 뭐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. 잔매 장사 없다고 정치라는 게 적을 많이 안 만들수록 좋은 거죠. 근데 홍 시장은 한동훈 후보 자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말씀한 대로 안 맞아요. 물과 기름이라서 아무리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뭔가 협의를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도 홍 시장 그냥 싫어요. 한동훈이.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마지막 정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걸 저는 걸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요, 본인이 대구를 근거로 한 말하자면 마지막 정치 인생의 어떤 그 노객으로서 한동훈만 없었으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오늘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아 이거 한동훈을 안 치우면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본인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다. 예를 들면은 이게 본인 지역맹주로서 한동훈이 싫다, 한동훈은 안 돼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대구 민심이요 한동훈한테 가봐요.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요 쓸 자리가 없어요. 그러면은 대구에 대한 당원들이나 대구의 민심 자체도 좌지우지 못하는 그냥 욕은 아니더라도 좀 거친 언어만 쓰는 그런 노객이라면 국민의힘에서 뭐 나중에 대권 후보 뭐 3, 4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어요?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열차게 엑셀레이터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를 띄워주고 있다.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는 챙겼죠.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른스럽지 못하게 안 만난다고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한동훈은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하고 당원들을 만나면서 밑작업을 합니다. 이런 모습이 쌓이면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이 득을 얻을까요? 한동훈 시장이 실을 또 챙길까요? 그러지 않아요. 제가 봐서는 길게 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메시지를 변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로서 받이들 틈이 없을 것이다. 저는 그런 좀 관측이 보입니다. 아니 지금 박성태 실장님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아니에요. 무슨 저는 이제 의미인지 반대 의견을 하니까.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대 의견이 있으신 건지 거의 말씀하실 비슷한데 줄 알았어요. 저는 예. 인생이나 정치도 복잡계의 세계여서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의도와 다르게 어떤 결과는 그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게 분명한 이런 요건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는 누구? 홍준표. 요건 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뭐 이번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, 그 중에서도 유력이라고 했을 때 대항마가 누구냐? 원희룡 장관이냐? 뭐 오세훈 시장이냐? 홍준표 시장이냐?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내가 대항마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자리매김하는 그 포지셔닝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오히려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홍준표 시장에서 꼭 나쁠까?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그럼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권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의 약 40%가 영남권에 분포돼 있다.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잡아야 한다. 뭐 이런 이제 논리의 구성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홍준표 시장에게 찍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. 어떻게 보세요, 서변호사님? 제가 보기에 그 홍준표 시장하고는 별 영향이 없어요. 그래요. 근데 이철우 도지사가 문제입니다. 아 이철우 도지사. 이게 달라요. 두 분이 완전 달라요. 홍준표 시장은 옛날부터 계속 배신자다,
애다 뭐 이런 식으로 폐쇄자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큰 타격도 없고 무엇보다 이게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그렇게 대의원 장악력이 별로 없어요. 대구의 국회의원들하고 뭐 사이가 원만하거나 그게 아니다 말이죠. 그런데 경북은 틀립니다. 경북에 한 군의 책임 당원이 16,000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서울에도 2,000명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. 그만큼 대구보다 경북이 압도적으로 책임 당원이 많고 경북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근데 이철우 도지사는 홍준표 시장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이제까지 한동훈 위원장 깐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만나주지도 않잖아요. 이게 저는 퇴짜났죠. 예. 상당히 그 경북에 있는 책임 당원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. 아. 따라서 한 위원장은 이제 저는 홍준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안 만난 거 이게 뼈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한 위원장이 뭐 아마 정치를 처음 하다 보면 낯가림도 심하고 좀 친할 것도 부족한데 그 장성철 소장 말처럼 지금에도 이게 계속 찾아가야 돼요. 그래도 가야 된다. 3고 초래해서 안 되면 5고 초래하고 안 되면 10고 초래하고 계속 이철우 도지사나 홍 시장 찾아가서 계속 좀 도와달라. 이런 이제 모습이 왜 영남권이 승부처예요. 수도권의 40%, 영남권의 40%인데 그 중에 대구, 경북이 부산, 경남보다 많아요. 근데 문제는 대의원만 많은 게 아니고 투표율이 높아요. 응집력도 높고. 따라서 이제 한 위원장은 영남권에 올인해야 된다. 수도권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과제입니다. 그런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. 그렇죠.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성공하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싫다고 해도 만나고 해서 좀 이 영남권의 표심을 잡으려는 공략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분석을 그게 하시는 맞는데 거고.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검사 시절에도부터 쭉 얘기를 들으면 공통된 의견이 스마트하고 엘리트 같지만 인간미가 좀 없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사람 사이에 이제 부대낀다는 표현들 있잖아요. MBTI가 T 뭐 이런 느낌의 아 그렇죠. 고딕체 T 같은 느낌인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장 소장님이나 서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아 형 왜 그래? 요런 게 있을 수 없는.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좀 이렇게 말랑하게 주물주물하면서 해야지. 이렇게 에이, 이렇게 예.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. 그렇죠. 아마 가 있다면은 문 밖에서 그냥 시계 보고 한 30분 서 있다가 셀카 나오는 찍고? 장면만 그 사진이 찍힐 수 있는.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홍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본인이 만나고 싫다고 하니 뵙기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합니다. 저는 한동훈 후보 자체는 안 만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본인의 스타일로 선거를 치를 것 같고요. 저는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됐을 때 선거운동 방식을 거의 흡사하게 하고 있지 않냐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달랐던 거는 그때는 팬덤이 이준석은 한동훈만큼 못했어요. 근데 지금은 한동훈은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를 갖추되 싫다고 하면 굳이 쫓아가서 그런 좀 구태스러운 선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 만날 공산도 크다. 본인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는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